주말에도 쉬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관련된 정보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진정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죠. 나름 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백악관이 사상 최초로 크립토 서밋, 암호화폐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의 주최자, 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진 가운데 해당 행사에서 그는 직접적으로다가 행정명령 141785를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경제적 자유부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비드 sak스가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건가? 자무튼지간에 해당 행사를 전후로 해가지고 침울해져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몇몇 분들께서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 않을래도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는 종전협상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쳐내는 동시에 연준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크립토 서밋까지 어떻게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2월달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2월달이 지나가면서 상처만 남긴 2월달이 되었다. 굉장한 기대와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17.39%로 비트코인은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막대한 자금 유출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총 35억 4,6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물론 지난달들 유입된 것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만한 자금이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9일 만에 첫 자금 유입 9,43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블랙락 어제 나온 소식 덕분에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쫄보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금이 빠져나갔다. 2억 4,460만 달러가 빠져나갔지만은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가 활약을 해줘가지고 어제 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입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비트와이즈의 CEO는 최근 CN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떡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변동성으로 유명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한다. 올해 1분기 지금이 내가 봤을 때가 투자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투자사들, 자산관리사들이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리 비트와이즈랑 비트코인 현물 ETF 등등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자. 그때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었었다. 지금이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규제 변화 덕분인데 백악관부터 시작해가지고 SEC까지 규제가 친암호화폐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비축 관련된 사항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관 투자자들. 과연 그들의 꿍꿍이는 무엇일까요? 그 동시에 지금이 비트 매수하기에 적격이라는 최고의 찬스라는 비트와이즈의 CEO의 말이 과연 맞는 것으로 드러날 것인지 미래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참여 비트코인 불장 때 22%에서 33%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일비재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분석가들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최근 고점 대비 28%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3%까지 나왔었죠. 그때 또 시즌 종료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번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가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73,757달러까지 내려온다 할지라도 해당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다라면 완벽한 상승을 위한
지지 확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다임 같은 경우는 야 근데 이거 너무 뻔하지 않냐?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요 자리 73,757달러 오기 전에 말아 올려가지고 기다리는 애들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기다려 그래 죽게 받아 먹어봐 라고 하면서 왕창 쏟아가지고 해당 지지를 뚫고 내려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애쉬크립토 같은 경우는 바닥 이미 찍었다. 2년 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22.5% 하락한 다음에 말아 올리고 바닥이 찍히고 상승이 이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8.5% 하락했으면 많이 하락한 거 아니겠어? 이 꼬리를 보라고 꼬리. 지금부터 V자 반등 가지야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정말 좋겠네요. 자, 한편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즉 다음 상승 전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은 7만 달러가 뭐야? 6만 달러 아래로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락을 하게 된다면은 자, 이런 일은 반드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줘요 또람프. 다음으로는 예상인데요. 우주 AI 분석가 지금 비트가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죠. 뚫지 못하니까 한번 내려와가지고 주요 구간대에서 지지 및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더리움 현물 ETF는 유출이 이어졌었습니다. 4,190만 달러가 빠져나간 가운데 블랙락의 유출량은 3,020만 달러였었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로 고마했다 많이 묵었다. 벤자민 코인 분석가가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이 드디어 바닥에 다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지친다. 지쳐. 좀 가지야. 사토시 차트 바닥 이야기도 지금 한 10번 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 사토시 차트상 바닥이 나와가지고 이더리움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벤자민 코인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반등을 연준의 긴축 정책 중단과 연관을 지었는데요.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면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에서 즉각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근데 긴축 중단하면은 비트도 뛰겠죠. 결국 이더리움 스스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렉트캐피털 분석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CME 갭을 따지나. 일단 월봉상에 2,900달러에서 3,350달러 사이에 이더리움 CME 갭이 있다라고 하네요. 해당 갭을 조만간 메꿀 수 있으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SEC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소송 및 규제를 해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호재죠. 사실 바이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인베이스, 오픈시, 로빈후드, 유니스왑, 제미니, 저스틴선,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재단 컨센서스. 야, 저스틴선까지 놔주는 거 봐서는 진짜 좀 널널하게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짜오짱펑만 굉장히 억울하죠. 올해까지 뻐겠었으면은 깜빵 안 갔었을 수도 있는데, 야, 지금 후회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악명이 높은 사람이죠. 리차드 하트라고 암호화폐 헥스 펄스 체인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관련된 소송 또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까지 봐주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SEC가 이번 주에 과연 리플사 관련 소송도 중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SEC가 해줄 수 있는 정말 큰 변화라고 해야 될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 추가를 해주면은 이 굉장한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람프가 많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 키워준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듯. 자, 그런가 하면 솔라나 드디어 대량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1120만 개가 오늘 물량이 풀리게 될 것인데요. 해당 물량은 FTX가 들고 있었던 물량들이 경매로 팔리고 나서 이제 언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파이언스 캐피탈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미 물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64달러에 솔라나를 매수하는 것 하나도 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3개월 동안 많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솔라나 물량 풀린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근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솔라나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몇몇 사람들은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 솔라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물량의 97%가 언락이 된 상태로서
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충분히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유명 인플루언서 마티파티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솔라나 언락 물량 같은 경우는 97.52%가 언락이 됐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안정적인 것을 봐서는 솔라나의 급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이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솔라나가 반전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기대가 또 되는 이번 주, 부디 즐거운 사건들 많이 터져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